이거만 보기 싫어. 자, 개념수행 36페이지 급수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단원에서 수열이 n이 무한대를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급수라는 것은 합에 대해서 an이 아니라 sn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급수에 대한 극한입니다. 자, 읽어보면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더하여서 연결한 식인데, 자세히 보니까 an 뒤에도 계속 땡땡이가 있죠. 무한히 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급수는 뭐냐 그러면 sn을 지나서 계속 더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것을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1부터 무한대까지 순번을 an을 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수 정의는 사각 박스에서 보니까 a1부터 an까지 더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더해간다, 시그마로는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뭐랑 같을까? 부분 합인 sn에 대해서 합이 n이 무한대를 가면 어떻게 될 건가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1단원은 리미트 an을 배우고 2단원은 리미트 sn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리미트 sn을 진짜로 an을 더해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중간에 n까지에 대한 부분 합을 구하죠. 부분합.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sn에 대해서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급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항 sn을 구해야 되죠. 그렇다면 수열의 방법이 그대로 쓰이겠죠. 그래서 수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예정입니까? 응? 마우스 가방 막걸리 각. 자, 그렇다면 부분합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리미트를 보내면 어떻게 될 건가는 요 앞단원에서 배운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 두 개를 결합해서 보면 됩니다. 개념 어프로치 한번 보겠습니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까지 계속 더한다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발산합니다. 계속 더하게 되는 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급수라고 하고, 부분합을 표현하게 되면 n분의 1까지만, n번째 한까지만 적게 되니까 요것은 부분합이 됩니다. 또는 s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미트의 sn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sn 구하면 됩니다. 그것을 리미트를 보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급수도 극한에서, 수열 극한처럼 수렴 발산할 텐데, 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급수에서 수렴.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우리는 리미트 sn의 극한이 s로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급수는 뭐 s에 수렴한다, 급수의 합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호적인 거고. 가장 쉬운 거 밑에 어프로치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수렴에 대해서 an이 2분의 1의 n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sn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등비수열 공식에 의해서 sn 뭐라고 적나요?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r. 자, 초항이 뭡니까? 2분의 1이고요. 괄호에서 1 빼기 2분의 1의 n승입니다. 분모랑 이거랑 2분의 1 약분이 되겠죠. 네. 그럼 1 빼기 이것만 남을 텐데,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될까? 1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1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밑에 그림으로 한번 잠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개념 어프로치 보면 2분의 1 더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 항 4분의 1 더하고, 그 다음 항 8분의 1 더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굵은 파란색 형태가 1로 다가가는 게 그림으로 보이죠. 네. 그걸 우리는 방금 수식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계속 더하니까 합이 1에 수렴하는구나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의해서 수식으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에 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분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SN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경우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발산 속에는 진동도 들어있겠죠. 마이너스 1의 N승 한번 해볼까요? 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AN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부분합 SN S1부터 한번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1까지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하니까 0이 되죠. 3개 더하면 또 마이너스 1 4개 더하니까 0이 된다. 그럼 SN은 뭐가 됩니까? 진동이죠. 진동은 발산이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합이랑 AN의 차이가 조금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급수는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더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방금 2분의 1 N승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대표형 11로 가보겠습니다.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AN을 구해야 될 때도 있고 주어져 있을 때도 있겠죠. 여기서는 n번째 수열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A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N이 주어져 있네요. AN은 자체만으로 극한 구하면 0이 될 건 알 텐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느냐면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유리화를 해볼까요? 여기다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빼기 루트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1이 되겠죠. 분자에는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자, 이것을 변변히 1 대입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의 1은 루트 2 빼기 루트 1, a의 2는 땅땅땅 an 부분합 가볼까요?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이걸 다 더하면 sn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없어지니까 뭐가 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놔서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sn에다가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로 가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이 부분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계속 더하면 발산하겠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다시 생각해보면 SN을 구하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본다라는 거죠. 그냥 발산하면 돼요. 발산해서. 조사해라 했으니까 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로그가 여러분들이 부분 합까지만을 구하는 걸 저번에도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죠? 네. 통분해서 정리를 하고 했었던 문제잖아. 그래서 뭐 수열적인 부분은 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예전 기억 되살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깜빡이네. 자, 대부분 로그는 곱셈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요. 안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테고, 이걸 변변히 곱한다. 여러분 실전에서도 몇 개는 적어보는 거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로그 전체 식에다가 1을 대입한 로그 값이랑 2를 대입한 로그 값, 3을 대입한 로그 값, n을 대입한 로그 값. 로그는 덧셈이 진수는 곱으로 변신할 테니까 여기 주어진 괄호들을 곱하고, 자, 여기에서
이거랑 통으로 약분되고요. 여기랑 통으로 약분되고 이런 형태 문제들이 종종 있었죠. 그럼 남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 남을 테고 여기에 뒷부분이 남을 것이다. 그것을 합쳐서 적어보니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이 풀이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로그를 내비두고 진수만 먼저 극한 보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진수 부분이 분모에 2 괄호 n 더하기 1 가로 닫고 분의 n 더하기 이 부분을 먼저 극한을 보내보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극한은 로그의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로그 1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급수 이해됩니까? 무한히 더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급수의 합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리미트 시그마가 있고요. 3부터라는 거 조심하시고 SK분의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K를 구해야 될 거고 시그마가 있는 거 보면 부분분수가 유형 가이드에 보니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유형 가이드 이거 기억해야 될 텐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1 분리하게 되면 B-에 까먹지 마세요. 항상 1인 거 아닙니다. A분의 1, B분의 1 여기까지는 알고요. 그 다음에 ABC분의 1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압니다. C-A AB분의 1, ABC분의 1. 자, 이거를 다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에서 없어지고 나중에 리미트 바로 갑니다. 그래서 AB, BC는 이대로 내비두고 그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SN을 등차수열에서 구해보니까 2차식이 나오네요. 2n에 n-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N분의 2는 2가 약분이 되고 여기서는 2가 약분이 된 상황일 텐데 요 놈을 부분분수로 분리를 할 때 항상 작은 거를 좀 앞에 적어 주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잠시 그냥 눈으로만 보고요. 요 식에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는 약분이 되고 나서 여기에 뭐가 적히나요? 큰 놈에서 작은 거 n에서 n-1을 빼서 2분의 1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분수는 버릇처럼 작은 거를 앞에 적어줘야 되겠죠. n-2의 1, n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시그마 3부터라고 합니다. 특히나 방금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형태라면 익숙해질 때까지는 적어보세요. 자, 3부터 대입합니다. 3 대입하니까 1, 3분의 1 분모만 이야기할게요. 2, 4, 3, 5 그 다음에 끝에도 두 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보니까 3분의 1이 두 칸 뒤에랑 없어집니다. 4분의 1도 두 칸 뒤에랑 없어지고요. 5분의 1도 두 칸 뒤에랑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몇 개가 남습니까? 2개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도 2개요. 두 개가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잘못 지웠네요. 두 개가 남을 것이다 라고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는 대부분 여러분이 풀 문제 한 90% 이상은 없어질 겁니다. n이 무한대 가게 되면 n-1분의 1이나 n분의 1이나 0이 될 테기 때문에 앞에 두 개만 극한에 답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해서 답이 4분의 3이 된다. 부호분수 분리하는 거 여기 급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등차수열의 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는 등차수열 두 개의 곱으로도 표현이 잘 되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수열을 bn을 등차수열 an과 등차수열 an 더하기를 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bn분의 1도 부분분수 분리되는 형태로 그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문제에서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하네요.
아까 적어봤을 때 마이너스를 n승 한번 해봤었는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같이 양과 음이 번갈아 나타나는 급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n-1은 홀수 번째에 대한 이야기죠. 짝수 번째랑 만약에 따로 계산을 한다면 나는 홀수만 보겠어, 짝수만 보겠어. 홀수 번째까지, 그러니까 홀수만 더하겠다 개념은 아니죠. 홀수까지.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19항까지의 합. 여기는 2n이라는 말은 20항까지의 합.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는 이렇게 끊어져서 항상 0이 될 것 같고, 홀수 번째까지는 1이 되겠죠? 그러면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지금 저 위에 있는 예시처럼 다르다면 이것은 급수는 진동하는 것이라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아까 예를 든 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만약에 같다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을 수는 있죠. 다 똑같아야 같은 거예요. 작아지는 경우가 있겠지. 진동형인데, 자, 태연이가 물어본 김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걸로 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한다면 우리가 방금 본 예시겠지만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저기 뒤에 가게 되면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걸 계속 더하겠죠.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 식으로 볼 때 리미트 s의 2n 짝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홀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3분의 1. 두 개씩이 다 0이 되었으니까 리미트에 n분의 1이 남죠. 그럼 이것은 0이 되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작아지는 경우에 대한. 그러면 또 작아지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비슷한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렇다면 이게 일반항이 뭐냐라는 거죠. n번째 갔을 때 뭐가 될까? n분의 n 마이너스 1 빼기 n분의 n 마이너스 1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짝수 번째까지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n이죠. 짝수 번째는 이렇게 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가 되든지 간에 0이 되겠죠. 홀수 번째는 하면 s의 2n-1을 해보면 리미트, 자 여기에 들어갈 식은 앞에 두 개씩은 다 0이 될 테니까 여기서 끊어지는 n분의 n-1이 되죠. 이거 극한 보내니까 뭐가 됩니까? 1이죠. 둘은 다르네요. 그럼 이것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마지막 모습이 0으로 다가가는 형태이냐 1로 다가가는 형태이냐가 여기에서는 이 결과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작아지는 형태를 예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SN에서 그냥 똑같은 숫자가 부호만 왔다 갔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를 비교를 해서 둘 다 똑같은 숫자로 가야지만 수렴이죠. 하나는 1로 하나는 0으로 그건 아닙니다. 진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념 체크 보면 방금 했던 설명으로 보면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이 작아지고 있죠. 그 마지막 모습은 0으로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로 짝수 번째는 뒤에 2m 더하기 1분의 1이 달리는데 그래도
리미트를 붙였더니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념 11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만 가지고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한테 이 첫 번째 1번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n이 무한대를 간다가 어떤 의미인가? 급수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무한대를 한 100만 정도라고 상상해 봅시다. 100만까지 더했을 때 수렴하는 값이 알파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알파 3 정도 해볼까요? 요 부분의 그 수렴 값이 3으로 다가갔어요. 100만 정도까지 더했는데 3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100만 한 번째까지 더하면 뭐가 돼야 될까? 3으로 수렴하니까 3으로 많이 다가갔으니까 거의 티가 안 나야 되겠죠. 100만 번째까지 더했는데 3으로 수렴을 거의 했어. 왜? 100만은 꽤나 큰 수니까. 100만 한 번째를 더할 때 t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1을 더해서 4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이건 수렴한다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마지막 모습은 더해서 수렴한다라는 의미로 쳐다볼 때 벌써 이 무한대가 100만 정도 갔다면 3 근처로 많이 다가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더한다고 해도 티가 안 나야 되죠. 또 더해도 티가 안 나야 되겠죠. 그래서 an 더하는 놈의 100만 번째 an은 거의 티가 나지 않은 0이 돼야 될 것이다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와닿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1번은 합이 수렴한다면 그 an의 마지막 모습은 0으로 다가가야지만 더했을 때 어떨 것이다? 티가 안 나고 그대로 수렴 값이 유지가 되겠죠. 100만까지 더했을 때 3이야. 100만 한 번째, 100만 두 번째, 100만 세 번째 아무리 더해도 계속 3 근처에 머물러야지만 3으로 수렴한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다시 합이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 명제에서 대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an의 마지막 모습이 0이 아니래. 숫자가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마지막에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 커지겠죠. 그 상황에서 또 an을 더하면 또 1이 커지겠죠.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sn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다? 발산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대우 관계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이다와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동의어고 바로 여러분들은 가나다 문제에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 2번은 그냥 대우 관계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무엇일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책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를 증명해보자 라고 합니다. 급수 sn이 s에 수렴할 때 그 값을 s라고 하고요. sn-1에도 n이 무한대 가도 마찬가지겠죠. s로 수렴하고. 자, 유심히 한번 봅시다. 말로 아까는 마지막 모습이 0이겠지, 0이 아니겠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을 수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s에 수렴한다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an은 어떤 모습일까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이 무한대에 갈 때 sn-를 또 s에 수렴할 것이다.
이건 n-1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아마 달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해보면 계속 무한대를 더할 건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다면 수렴한다 S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둘 다 S가 될 것이다. 그러면 AN은 SN과의 관계식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둘을 뺄 텐데요. 이 식의 좌변, 우변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봅시다. 그리고 리미트 AN은 리미트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인데 수렴하면 사칙 연산 가능하다라는 기본 성질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거 아니야. 왜? 수렴하니까. 둘 다 S로 수렴하니까 0으로 극한이 가겠다라는 게 수식적 증명입니다만 여러분 개념적으로도 그렇겠구나. 마지막이 0이어야지 더해도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마지막 모습은 0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대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n분의 1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화를 해봤던 첫 번째 식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고 몇 페이지인가요? 책에서는 39페이지의 1번 요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넘기긴 그렇고 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의 1번에 보면 AN이 뭐라고 표현이 되었습니까? 자, 이것만 보면 여기다 리미트 극한 보내게 되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AN의 마지막 모습이 뭐다? 0으로 가네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마지막에 아주 0으로 작아지는 놈이래. 그런데 더하면은 안 늘어날 것 같잖아. 맞죠? 그런데 유리화를 하고 나서 SN을 구해봤더니 SN이 뭐가 되더라? 부분합이 n 더하기 1에 빼기 1이었나요? 여기서 극한 보내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무한대가 되었죠. 수식적으로 하던 문제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0으로 다가가는 놈이어도 그거를 계속 더했을 때 커지는 놈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대표적인 예가 요 문제고요. 두 번째가 n분의 1입니다. 조화급수인 형태의 n분의 1. 결론부터 보면 n분의 1의 마지막 모습은 0입니다. 이거를 더하면 무한대를 간대요. 그러면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분의 1을 적어보면 1이랑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좀 2개, 4개, 8개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9분의 1에서부터 아마도 16분의 1까지 다 더해지는 형태겠죠. 그러면 이걸 비교를 위해서 3분의 1을 4분의 1로 5분의 1부터 7분의 1까지는 전부 다 8분의 1로 바꾸어 적을게요. 자, 하나씩 비교해 봅시다. 3분의 1이 크나요? 4분의 1이 크나요? 3분의 1이 크죠. 5분의 1보다도 5분의 1이 크고요. 6분의 1도 8분의 1보다 크고요. 그럼 전부 다 앞에 적은 게 크니까 부등호가 성립하겠죠. 근데 왜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적어보니까 4분의 1 두 개가 뭐가 되었습니까? 4분의 1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고요. 8분의 1 4개를 더하면 16분의 1 8개를 더하면 그러면 개수는 좀 늘어졌지만 2개, 4개, 8개씩 묶어보니까 2분의 1이 2분의 1이 나타나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랑 같은 효과겠죠. 그러면 2분의 1을 더하니까 뭐가 되겠다? 발산하게 되겠다.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태연이가 물어봤듯이 이게 왜 바꾸나요? 그냥 증명이 어려우니까. 왜냐? 시그마 AN, 시그마 n분의 1 이거 일반항 표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비교를 발산하는 놈과 비교를 해서 발산하는 놈보다도 너는 더 크구나죠. 이거 발산한다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발산하잖아. 네. 발산하죠.
발산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다? 더 크잖아. 그럼 발산하겠죠. 근데 그 값만 더 큰 건 어떻게? 어떤 의미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나? 하나하나 비교를 했을 때도 위에 있는 식이 조금이라도 크잖아. 그거를 다 더한 거랑 밑에 조금이라도 작은 놈을 다 더한 거랑 비교를 해서 이 밑에 부분이 발산한다 그러면 위에는 분명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크니까 위에가 크지 않겠나? 그래서 아래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는 형태랑 같더라. 발산하는구나. 그래서 시그마 n분의 1도 발산하는구나. 그럼 방금 했던 거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 증명 두 가지, 시그마 n분의 1에 대한 이야기와 시그마 요 형태에 대한 이야기, 요 두 가지가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그게 AN이 0이지만 그렇죠. 리미트 AN은 0이지만 리미트 SN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뭐 발산일 수도 있고 진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은 0이지만 더했을 때 수렴하지 않는 얘는 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일단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아니라 내용이죠. SN이 수렴하면 뭐다? AN은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 유형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할 때 마이크에다가 해수 잠 깨고 뭐 이런 멘트도. 그게 해주세요. 자, 대표 유형 13번 급수가 방금 했던 내가 강조했던 내용으로 볼게요. 급수가 괄호 하나하나가 뭐다? 새로운 하나의 수열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n번째는 뭐가 있을까? n번째. 이런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a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E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 아니에요?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3이니까 2n 마이너스 1이 맞겠죠. 1분의 분모가 1, 3, 5로 가잖아. n인가? 그러니까 분자는 1, 2, 3으로 가니까 n이죠. 자, 더했더니 수렴한대요. an 이야기 아닙니다. 더했더니 수렴한대. 그렇다면 마지막 모습 너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0. 0으로 가야 되겠다죠. 그럼 양변의 리미트 보내면 0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알게 되었나요? 리미트 an 마이너스 1분의 더하기 리미트 2n 마이너스 1분의 n 하니까 뭐 됩니까? 2분의 1이 0이다. 아,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그럼 여기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네. 자, 수열의 수렴할 때 극한의 기본 성질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급수의 성질 보겠습니다. 더할 때 또는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그렇다면 AN, BN은 따로 더해도 특정 숫자 알파, 합이 ST로 수렴할 것이다. 각각 내비둬도 수렴합니다. 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산하고 진동하는 거 됐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열 두 개를 합해서 계속 시그마를 해서 무한대를 가도 결국 시그마는 분리가 가능하잖아. 쪼개면 각각에 대한 극한값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은 시그마 성질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n을 각각을 더하나 an을 왕창 더하고 bn을 왕창 더해서 빼나 같은 거겠죠. 시그마 성질에서. 그 각각은 수렴안 됐고요. 상수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시그마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열의 극한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시그마적인 성질,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프로치에서 기본 성질을 영업 쉽게 알 수 있다는데 그 수열 성질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등비. 자, 대표형 14 급수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쓸모없는 힌트는 하나도 없겠죠. 수렴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따로 쓸 수 있어요. 따로 분리가 가능하니까 첫 번째 식은 시그마 AN이 뭐로? 알파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가 되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의 2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답은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예요? 라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전혀 헷갈릴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 13 등비급수. 등비급수가 뭔가요? 등비수열을 합쳐서.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겠다가 등비급수겠죠. 굳이 앞에 두 글자를 붙여주면 무한 등비급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등비급수에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 등비수열의 합을 SN에서 N이 무한대가 되도록 더 뒷부분까지 계속 더하겠다 라는 것이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수렴 발산은 뭐로 판단할까? 수렴 발산은 당연히 공비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죠. 상식적으로. 공비가 2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공비가 2분의 1이면 곱하면 곱할수록 뭔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겠죠. 다만 수열이 아니라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 건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부분합이 뭔가요? 부분합이 1-r의 초항 1-r의 n승 이랬었잖아. 여기에다가 리미트, 여기에다 리미트 붙이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없어지는 거는 얘 혼자만 0으로 가겠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1-r의 a만 남겠죠. r의 n승이 없어졌으니 0 곱하면 0 아니에요? A 0 아니에요? 1 빼기 0인데 여기에는 1 빼기 0이 있는 건데 정신 차리고 중3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근해 공식인가요? 수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1-r분의 a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계산에 가장 많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쩌면 단독 공식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1-r분의 a일 수도 있어요. 계속 씁니다. 반년 동안은 써먹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결론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그 합은 뭐가 되겠다? 제목 뭐가 되겠다? 수렴하면 그 합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얘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뭐로 수렴한다? 아니 1-r분의 a라고 1-r분의 a 기억하세요? 1-r분의 a 자 여기서 잠시 또 질문 등비수열이 어떨 때 수렴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위에다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없고 1에는 등호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등비수열의 수렴한 조건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죠. 1이 포함되죠. 초항이 2인데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된다? 2 마지막 계속 2로 가네요. 그런데 상상해 봅시다. 이걸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이 2인데요. 2를 더하고 또 2를 더하고 SN은 어디로 갈까? SN은 어디로 갈까?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계속 2를 더합니다. 무한대 가죠? 수렴이 아니네. 자, 그렇다면
등비수열 수렴 조건에서는 1이 포함이 됐어요. 맞죠? 그런데 합을 구하는 급수에서 수렴 조건은 요 부분에서 1의 등호가 없죠. 방금 예를 들었듯이 공비가 1이면 뭐가 되겠다? 발산할 수 있겠죠?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합, 급수의 수렴 조건은 1 빠집니다. 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 들어갑니다. 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이 없습니다. 수열의 수렴 조건에는 1이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다? AN 적어보면 공비가 1이에요. 2, 2, 2, 2. AN은 수렴하죠. 네. 더하면 어떻게 되겠다? 발산하게 되겠다. 그래서 공비 1이 차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AN이 만약에 2로 계속 간다면 리미트 AN은 0이 아니잖아. 그럼 앞에서 볼 때 마지막 모습이 0이 아니면 리미트 SN은 뭐가 되겠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죠. 그랑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등비수열만 따로 떼놓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등비수열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데 등비에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뭐로? 1-R분의 1로 가겠다. 그게 아니라면 발산하는데요. 마이너스 1이면 진동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여러분이 무조건 등비수열이에요 하면 그 첫 번째 식,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식으로 바로 가면 안 되겠죠. 등비수열 공식은 정확하게 나뉘었습니다. 공비가 1이 되면요, 분모에다가 R에다가 1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비가 1이면 A를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NA 이런 형태가 되죠. 이 R이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는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보니까 무한대 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R이 1이 아닐 때는 SN의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를 보내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1-R분의 A라는 공식에 도달을 하죠. 그게 아니라면 발산하는데요. 결론, 수렴하면 형태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무조건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등비라고 수렴한다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열의 수렴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 뭐가 차이가 난다? 공비가 1인 게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형 15 보겠습니다. 등비 급수의 합입니다. 일반항에 대한 SN 물어보는 게 아니죠. 급수의 합이다. 그럼 눈 크게 뜨고 뭐를 볼까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n으로 묶었을 때. 예. 합쳐보면. 아, 그렇다면 초항도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여러분한테 암기시켰던 공식이 1 빼기 3분의 2 적어주고요. 초항 마이너스 3분의 2.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급수의 합이 되겠죠. 수렴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볼까요? 초항은 1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서 초항은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냥 1만 대입하면 되잖아. 공비는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지. 루트 2는 약 1.4 정도니까. 마이너스 0.4 근처겠죠. 1보다 작네요. 수렴하겠네. 그래서 앞으로는 초항, 공비 적고 수렴하죠. 절대값 1보다 작구나. 그렇다면 S는 어떻게 되겠다? 1 빼기 공비 적습니다. 1 빼기 루트 2를 적고요. 초항 뭐 적나요?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 자, 분모 계산하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플러스 루트 2네요. 본부수 계산 분모에다가 계산을 해주니까 2분의 1 빼기 루트 2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안 어렵죠?
1-r분의 a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형 16. 조금 이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겠네요. 시그마는 수렴하는 놈은 분리가 가능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시그마를 딱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3분의 1의 n승 10으로 적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 초항도 3분의 1 빼기 1 빼기 2분의 1에 초항도 2분의 1 나머지는 산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나요? 분리를 하고는 싶은데 플러스 1은 초항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다리를 한번 빼고 생각을 해볼까요? 시그마 2는 앞으로 빼고 n으로 묶어보면 6분의 2 3분의 1의 n승이죠. 더하기 시그마 6분의 3으로 묶어보니까 이것은 2분의 1의 그냥 n승이죠. 초항이 조금의 차이가 생기네요. 그러면 왼쪽 부분에 대해서 초항은 뭐가 됩니까? 1 대입하니까 그냥 1 대입하면 3분의 2겠죠. 그 다음 공비 3분의 1 여기서는 초항도 공비도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급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1-r분의 a. 자, 그렇다면 대표형 17 수렴 조건 아까 뭐였습니까? 강조했던 거 절대값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1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랑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초항이 0이 되어버린다면 초항이 좀 따로 있는 형태 있죠. 그 수혜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그마에 초항 따로 외톨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n승 또는 n-1승이 있다 그러면 수열에서 이 부분이 초항에 영향을 주죠. 이 부분은 초항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수렴 조건에 포함이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따로 떨어진 괄호가 있으면 좀 눈 크게 뜨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둘 다 따로 있는 놈은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냥 첫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1에 이거 맞춰주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정확하게 수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식은 양변에 4를 곱하고요. 4. 두 번째는 3분의 하나씩 나눠 봐야 되겠죠. x 부호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아니면 절대값 씌워서 계산을 하든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부터 해볼까요? 책이랑 같은 풀이를 한번 가봅시다. 음수일 때 역수를 취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도 역수를 취하면 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랑 첫 번째 형태랑 교집합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3에서 4라는 양쪽 부분의 형태가 생기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대표형이라서 여기 외톨이 부분이 없었죠. 네. 외톨이 부분이 있을 때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고, 저 밑에 유제 보니까 외톨이 부분 좀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 51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